네, 그 다음에 28번부터 보겠습니다. x는 1, 2, 3, 4, 5를 가지고 있는 집합이고 이것을 정의역으로 하는 조함수 fg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고 했습니다. f는 항등함수이기 때문에 f에다가 x를 보내면 당연히 x가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 g는 상수함수이므로 g에다가 어떤 x를 넣든지 간에 어떤 상수 c라는 값이 나올 수밖에 없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나를 보시면 f의 3과 g의 5가 같다고 했는데, 우리 f는 항등함수이므로 3을 넣었을 때 똑같은 3이 나오게 됨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 g5는 3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 g는 상수함수이므로 모든 x의 값에 상관없이 하나의 어떤 값으로 가야 되는데 5가 이미 3으로 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므로 모든 x에 대해서 3으로 간다는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f의 4와 g의 1을 더하라는 문제에서는 f의 4는 4가 됨을 알 수 있고 g의 2는 3이 되므로 더했을 때 7이 된다라고 답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29번인데요. 정역이 1과 a와 b가 있는데 x에서 x로의 함수 f가 항등함수랍니다. 그럼 우리 항등함수는 fx는 x라고 쓸 수 있고요. 그러면 fx는 x라는 식을 정리해보면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c는 x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지금 이 식을 우선 쓴 다음에 생각해보고 싶은 건 뭐냐면요. 우리 첫 번째, 지금 정의역에 1이라는 원소가 있기 때문에 x에다가 1을 대입해보면 우리 f1은 1이라는 값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리 fx는 x라는 식이 이 밑에 있는 식인데 우리 여기에다가도 1을 넣으면 성립한다는 얘기죠. 그럼 1을 넣으면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플러스 c는 1이라는 식이 나와서 같은 것을 날려주면 c는 6이라는 값이 나오겠죠. 따라서 우리 여기서 구한 c는 6이라는 값을 알 수 있고요. 그럼 우리 다시 써보면 fx는 x를 만족시키는 지금 정의역이 x이고 공역도 x인 상태에서 이것이 항등함수라고 했다는 것은 이 a와 b도 이 항등함수의 속성을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x에다가 a를 넣어도 a가 나올 것이고 x에다 b를 넣어도 b가 나오겠죠. 근데 우리 즉 이 a, b는 fx는 x라는 이 식을 만족하는 것이고 fx는 x라는 식을 다시 써보면 이제 왼쪽은 좀 지우도록 할게요. 우리 fx는 x다라는 식을 써보면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세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은 x라고 쓸 수 있는데 우리 이것을 만족시키는 것이 a, b라는 것은 이 오른쪽에 있는 x를 왼쪽으로 넘기면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세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은 0이라는 이 3차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이 a, b는 이 3차 방정식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근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이 3차 방정식 한번 풀어보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3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저 방정식에 x에 어떤 값을 넣었을 때 0이 되는지를 찾는 것이 중요한데 x에 1을 대입하면 0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3차 방정식의 개수를 우선 쓰고 그리고 여기에 0이 되게 하는 값 1을 쓴 다음에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1은 첫 번째 1은 그냥 내리고 이 둘이 곱한 것을 여기다 쓰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써보면 1이고 이제는 이 둘이 더한 것을 여기다 쓰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같은 과정을 반복하면 곱해서 마이너스 1 다음 마이너스 6 곱하면 마이너스 6 다음이 0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 이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인수분해 되는지를 알 수 있냐면, 우리 x는 1을 넣어서 0 되는 개수가 1인 인수인 1차식인 x-1을 쓰시고, 여기가 지금 3차였잖아요. 그럼 여기가 2차, 여기가 1차, 여기는 상수항,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x의 제곱 마이너스 x-6으로 인수분해가 되겠고, x-1, 얘는 이제 x-3,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어서요. 즉 이 상차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값이 이 값이 0이 되는 값이므로 x는 1, 3, 마이너스 2가 될 수 있죠. 즉 이 a, b는 1, 3, 마이너스 2 중에 하나씩의 값을 가질 텐데, 이미 우리가 그 a나 b가 1이 되면 안 되는 게 우리 x라는 정의역에 1이라는 원소가 있죠. 그래서 이 1이 아닌, 여기서도 1이 아니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정리할 수 있는 게, a와 b는 3과 마이너스 2 중 선택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죠. 선택에 의해 결정된다. 뭐 내가 a를 3이라고 하면 b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것이고, a를 마이너스 2라고 하면 b는 3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근데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을 해보면, c제곱은 아까 c가 6이었으니까 36이고, b하고 a는 뭐 3하고 마이너스 2 중에 하나니까 3의 제곱인 9랑 마이너스 2의 제곱인 4를 더하면 되겠죠. 따라서 이것을 계산하면 뭐가 되냐? 45가 답이 되겠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이것이 항등함수가 되는 정의역을 설정하라는 건데, 항등함수가 된다는 얘기는 fx는 x를 만족시키는 것이죠. 즉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3x는 x, 즉 이거를 만족시키는 x 값들이 뭐다? 이 항등함수를 정의할 수 있는 x의 값이다. 정의역의 값이 되겠다. 그래서 이것만 풀면 자연스럽게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얘를 지금 x가 공통적으로 있으니까 x로 묶으면 2도 밖으로 빼낼 수 있죠. 여기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 그래서 2x, 여기는 x 마이너스 2, 여기는 x 플러스 1은 0이 되죠. 따라서 우리 x는 0, 2, 마이너스 1이라는 이 세 개의 x값만이 항등함수의 조건인 fx는 x를 만족시키는 원소가 되겠다. 따라서 이 원소의 개수는, 근데 좀 다시 봐야 될 게, 답이 근데 2번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x는 0, 2, 마이너스 1, 이 세 개의 원소가 이 항등함수를 만족시킨다고 했는데, 그 정의역에는 뭐 예를 들어서 0이라는 애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요, 2라는 애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마이너스 1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즉 쉽게 얘기하면 이 집합 x는 어떤 원소들로만 구성되어야 하냐면, 이 fx는 x를 만족시키는 원소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으면 돼요. 즉 여기서 0이랑 2랑 마이너스 1을 반드시는 아니지만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집합 x가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어떤 경우의 수냐면, 이 0과 2와 마이너스 1로 구성될 수 있는 집합의 개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시면, 우리 만약에 그 집합 x를 제가 0하고 2하고 0, 2로만 구성해도 된다는 얘기죠. 왜냐면 우리 0하고 2는 이 fx는 x를 만족시키는 값이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은 안 들어가도 되냐? 당연히 안 들어가도 되죠. 왜냐면 이 세 개 중에서만 원소를 구성하면 되기 때문에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이 세 개 중에서만 구성을 한다면 당연히 그 구성된 애들이 이거를 만족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선택지는 여기서만 골라야 되겠지만, 반드시 이 세 개를 다 반드시 이 각각을 다 가질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만 우리가 집합을 구성해주면 되겠다. 그럼 마치 이거는 이 세 개의 원소를 가지는 어떤 집합이 있다면 그 집합에 뭘 찾는 거다? 이 집합의 부분 집합을 찾는 것이 되겠다.
따라서 우리 부분집합의 개수는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제가 다시 얘기하면 부분집합을 만약에 x라고 한다면 그 x의 개수는 그 부분집합 x가 0을 포함되고 안 포함되고, 포함해도 되고 안 포함해도 되는 경우 수가 두 가지, 2도 마찬가지로 경우 수 두 가지, 마이너스 2도 두 가지라고 해서 8개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 공집합이 아니라고 했죠. 그럼 제가 방금 얘기한 거에는 이 8개의 경우의 수에는 안 포함하고 안 포함하고 안 포함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 안 포함하고 포함하지 않고 포함하지 않는 이 세 개를 다 포함하지 않는 뭐가 됩니까? 공집합이 되죠. 뭐가요? 이 x가요. 근데 우리는 공집합이 아니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 몇을 빼주냐? 1을 빼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 집합 x가 될 수 있는 개수는 몇 개가 된다? 7개가 되겠다 라고 해서 2번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31번인데 함수의 개수예요. 자,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역이 지금 1, 2, 3이고 공역도 1, 2, 3이에요. 자, 첫 번째, 자, 1대2 대응의 개수를 물어봤는데, 자, 1대2 대응은 뭐냐면 당연히 1대1이어야 되고요. 공역이 치역과 같아야 돼요. 즉 그 얘기는 여기 공역에 있는 1, 2, 3이라는 원소가 다 화살을 맞아야 됩니다. 그럼 우선 1대1 대응의 개수부터 세보면, 예를 들어서 1이 갈 수 있는 거는 하나, 둘, 셋, 세 가지가 있죠. 그리고 이제 1이 1, 2, 3 중에 하나를 갔다고 하면요. 예를 들어서 1이 1로 갔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과연 이 2는 어디로 갈 수 있냐? 당연히 1을 제외한 2, 3으로 가야죠. 왜냐면 우리 1대1의 조건을 만족시키려면 x가 y를 찍은 그 대상에는 다른 x가 갈 수가 없죠. 따라서 우리 순서대로 정리해보면 1이 갈 수 있는 경우는 1, 2, 3 세 가지였고, 2가 갈 수 있는 원소의 개수는 1이 가는 원소를 제외한 2개, 3은 마지막 남은 한 가지를 갈 수 있기 때문에 6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두 번째, 그래서 A는 뭐가 된다? 6. 그 다음에 B는 우리 상등함수의 개수인데, 상등함수는 1, 2, 3이 이렇게 가는 경우밖에 없어요. 이런 구성 말고는 없기 때문에 상등함수는 몇 개다? 한 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요. 이제 상수함수의 개수는 뭐냐면, 상수함수는 이 모든 원소가 하나의 원소로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도 1로 가고 2도 1로 가고 3도 1로 가는 경우죠. 근데 우리 이 세 가지의 원소가 1로 갈 수 있는 경우가 있고 2로 갈 수 있는 경우가 있고 3으로 갈 수 있는 경우, 제가 몇 가지를 얘기했나요? 그러면 세 가지 얘기했죠? 따라서 우리 상수함수가 될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다? 세 개다. 그래서 우리 얘는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구하면 몇이 되냐? 10이 된다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32번 보시면 x가 1, 2, 3이 있고요. 1, 2, 3, 4가 있고, y가 어떤 원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상수함수의 개수가 3개라는 것은, 우리가 상수함수의 성질은 이 원소가 하나의 원소로 갈 수, 모두 다 하나의 원소로 가는 경우로 생각하죠. 근데 그 상수함수의 개수가 3개라는 얘기는 갈 수 있는 대상이 3개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모르지만 그냥 A, B, C라고 놓습니다. 즉 우리 상수함수의 개수는 뭐의 개수로 같냐면 공역의 개수와 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따라서 우리 여기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x에서 y로의 뭐냐? 그냥 함수의 개수. 그냥 함수의 개수는 어떻게 찾냐? 1이 갈 수 있는 게 몇 가지냐? 4가지 있죠. 1이 갈 수 있는 게 몇 가지 있냐면 3가지가 있죠. A, B, C. 2도 3가지, 3도 3가지, 4도 3가지. 그러면 3가지를 동시에 보내니까 곱의 법칙에 의해서 곱하면 81개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33번 보시면 우리 x라는 정역이 이렇게 있는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 1, 2예요. 근데 우리 문제에서 f의 마이너스 x는 fx다 라고 했죠. 여기에 이 정역의 원소를 한번 대입을 해보면 3가지 식이 나와요. f의 마이너스 2는 f의 2이다. 그리고 f의 마이너스 1은 f의 1이다. 세 번째는 f의 0은 f의 0이다. 따라서 f0은 뭐 관련된 식이 없다는 것이니까요.
그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이너스 2를 보낸 거랑 2를 보낸 게 같고 마이너스 1을 보낸 거랑 1을 보낸 것이 같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2와 1에 대한 것은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을 정의역에 써져 있지만 이걸 그냥 지워서 생각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즉 여기에서 우리 뭐다? 공역에 있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로 과연 이 세 가지 우리가 결정해야 될 건 뭐냐? 1이 뭘로 갔는지 2가 0이 뭘로 갔는지 판단만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세팅은 이렇게 할 수 있겠다. 다시 얘기하면 0, 1, 2가 우리 공역도 지금 x에서 x로 오니까 얘가 지금 공역이죠. 이 공역으로 가는 조건을 이제 만족하는 개수를 찾으면 되겠죠. 나번 보시면 나번이 뭐라고 되냐? 치역의 원소의 개수는 2개 이상. 그리고 치역의 모든 원소의 합은 1이다. 근데 우리 치역의 원소가 우선 2개 이상이니까 당연히 치역의 원소가 몇 개일 때냐면 2개일 때죠. 그리고 생각해보면 지금 0, 1, 2가 화살을 쏠 건데 우리 치역은 이제 화살을 맞은 개수거든요. 그게 우선 2개 이상이란 얘기는 알겠는데 이 0, 1, 2를 어떻게 썼을 때 치역이 과연 몇 개까지 나올 수 있냐를 생각해보면 이 0이 만약에 마이너스 2로 가고 1이 마이너스 1로 가고 2가 0 서로가 다른 대상으로 이제 값을 대응시켰다고 하면 우리 치역으로 나올 수 있는 값의 최대값은 3이에요. 따라서 우리 이미 문제에서 치역의 원소 개수가 2개라고 했다면 2개 이상이라고 했다면 우리 최소값은 당연히 2개가 됨을 알 수 있지만 최대값은 우리 문제를 해석해보면 치역의 원소가 최소값이 몇이기 때문에 3이기 때문에 3개인 것까지 즉 치역의 원소가 2개인 거, 3개인 거로 나눠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치역이 3개인 것부터가 좀 쉬워서 해보면요. 자, 우리 치역이 3개라는 거는 이 정역의 0, 1, 2가 각자 모든 3개의 값으로 가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보시면 그 치역의 모든 원소의 합이 1이다 라고 되어 있죠. 우리 치역은 여기 공역에 있는 이 5개 중에서 실제 이 0, 1, 2에 대응된 값이 치역이 되는데 과연 이 0, 1, 2가 어떤 값에 대응이 되어야 치역의 모든 원소의 합이 1이 되냐 그 치역이 될 수 있는 공역의 값을 찾아보면 예를 들어서 2, 1, 마이너스 2라고 한다면 이 2, 1, 마이너스 2가 이 0, 1, 2에 대한 화살을 맞은 애가 된다고 하면 이 치역의 개수가 3개도 맞고 다 더했을 때 뭐가 되냐면 1이 되죠. 또 이렇게 만족시킬 수 있는 경우가 뭐 있냐면 1, 2, 0, 마이너스 1 이게 있겠죠. 따라서 우리 케이스는 0, 1, 2가 이 3개로 가는 경우 0, 1, 2가 이 2, 0, 마이너스 1로 가는 경우밖에 없습니다. 그 경우의 개수를 세보면 첫 번째 0이 2, 1, 마이너스 2 중에 하나를 우선 가는 경우가 몇 가지냐면 3가지가 있죠. 그럼 만약에 0이 뭐 2, 1, 마이너스 2 중에 하나를 갔다고 하면 그 다음 1은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2개 중에 하나를 갈 수 있기 때문에 2가지가 되겠고 마지막에 2는 남은 대상인 하나만 갈 수 있겠다 라고 해서 3 곱하기 2 곱하기 1인 6개 우리 여기에 대응될 수 있는 경우의 수도 몇 가지냐면 6개가 있죠. 따라서 우리 치역의 원소가 3개이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총 몇 개이다? 12개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치역의 원소가 2개이면서 합이 1이 되는 경우를 찾아보면 1하고 0이 있고요. 2하고 마이너스 1이 있습니다. 즉 그 얘기는 0, 1, 2 중에서 1하고 0에 적절하게 대응이 각각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우리 원소는 3개인데 이 1하고 0이 이 0, 1, 2 중에서 반드시 1개 이상의 적어도 화살을 맞으려면 1이 2개 맞는 경우 0이 하나 맞는 경우 그 다음에는 1이 하나 맞는 경우 0이 2개 맞는 경우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 경우의 수를 세보면
1이라는 원소가 두 개를 맞고 0이 하나 맞는 경우 1이라는 원소가 화살을 한 개 맞고 0이 두 개 맞는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우리 하나 맞는, 즉 첫 번째 경우 세보면 지금 0이라는 것은 화살을 하나만 맞아야죠. 뭐에서? 0, 1, 2 중에서. 그럼 그 화살을 하나 맞게 되는 상황을 0이 1로 간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1이 1로 갈 수도 있고 2가 1로 갈 수도 있죠. 그럼 만약에 0이 1로 갔다면 나머지 1과 2는 어디로 가야 되냐? 2로 갈 수밖에 없죠. 만약에 1이 1로 갔다면 이 1을 제외한 0, 2는 2로 가야 되겠고 2가 1로 갔다면 나머지 0, 1은 2로 가야 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역전, 이제 반대의 경우 생각하면 이것도 0이 1로 갈 때, 1이 1로 갈 때, 2가 1로 갈 때 0이 1로 가면 나머지 1, 2는 2로 가야 되고 0, 2는 2로 가야 되고 2가 1로 갔을 때는 0, 1이 이제 2로 가야 되겠죠. 0으로 가게 되겠죠. 따라서 우리 경우의 수를 세보면 총 몇 가지가 나온다? 여기가 이렇게가 세 가지, 이렇게가 경우가 세 가지가 있어서 따라서 보다 총 합쳐서 6가지. 여기도 계산해 보시면 6개가 나오겠다. 그래서 우리 여기 치역이 2개가 되는 경우의 수도 몇 가지냐? 12개. 따라서 이걸 더하면 몇 개가 됩니까? 24개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전 좀 설명이 좀 그런 것 같아서 수정을 해보면 여기를 이렇게 할게요. 지금 우리 1, 0에 지금 여기 보시면 0, 1이라는 애가 적절하게 뭐 대응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쓸게요. 1, 0, 1, 1, 0. 즉 1이란 것이 두 개의 지금 대응이 되는 상황, 0은 이 0, 1, 2 중에서 하나만 대응되는 상황. 그 반대는 이제 1이 0, 1, 2 중에서 하나만 대응되는 상황, 0이 0, 1, 2 중에서 하나만 두 개 대응되는 상황. 그래서 상황을 이제 0에 대응되는 숫자가 0이 대응되는 것을 생각하면 나머지 1과 2는 당연히 다 1로 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케이스를 나눠보면 총 6가지가 있겠다라고 해서 설명을 부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성함수는 우리 얘기했지만 순서대로 가면 된다고 했죠. 자, G 합성 F의 1이라는 얘기는 우리 G 괄호 F1로 쓸 수 있고 F1이 지금 3이니까 G3이 되어서 G3이 뭡니까? G3은 1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값은 1이 된다. 마찬가지로 F 동그라미 G는 우리 F G2로 쓸 수 있고 우리 G2가 뭡니까? G는 2가 되어서 F2입니다. F2는 뭐예요? 1이죠. 그래서 우리 둘이 더하면 2가 된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빠르게 해볼게요. 우리 G, F2는 우리 F2는 2를 넣으면 2 사이 1을 더하면 5가 되죠. 그래서 G5입니다. 그래서 G5는 25 빼기 3이 되어서 우리 20이다. 답은 2번이 되겠죠. 3번도 해보시면 이제 G 동그라미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G 동그라미 F에 2라고 되어 있죠. 얘는 G 가로 F 마이너스 2라고 쓸 수 있고 얘도 G 가로 F2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럼 우리 마이너스 2는 이 F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요, 여기다 마이너스 2 대입하면 플러스 1이 되어서 G4가 되고요. 여기는 이제 여기다가 2를 대입하면 G2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G4 플러스 G인데 우리 4는 X가 4보다 크거나 같은 식인 이 식에 대입을 하면 4, 2, 8에 5를 더하면 13이 되고 2는 4보다 작으니까 위의 식을 대입하면 4 빼기 4, 4 빼기 4는 0이 되어서 둘이 더하면 13이 되겠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된다고 설명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이 합성함수가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 결합책에 의해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FG를 이제 가로를 치고 H에 1로 이렇게 쓸 수 있죠. 우리 이 동그라미를 그 가로를 바꿔버리면 H1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럼 H1부터 계산하면 뭐가 됩니까? H1은 1에 대입하면 1이 되죠. 그럼 따라서 우리 G 동그라미 F 동그라미 G에 1 의미해서 여기다가 이제 1만 대입하면 답이 나오겠죠. 답이 뭐가 되냐? 6이 되겠다. 유일하게 좀 결합법칙을 쓸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꼭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보시면 이건 순서대로 보면 되겠죠. F, G, E는 우리 G2가 1을 넣으면 1이죠. 그럼 F1이니까 F1은 1을 넣으면 2가 되면 수 있습니다. 여긴 2가 되겠고, 그 뒤에 부분은 G 합성 F의 2는 G의 F2. 근데 F에다가 이제 1을 넣으면 우리 3이 6이니까 5가 되죠. 그래서 G5가 되겠고, 5를 여기 대입하면 뭐가 되니까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래서 우리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빼기니까 2 플러스 2가 되어서 4가 되면 알 수 있죠. 자, 이것도 결합법칙인데요. 이거를 순서를 바꿔볼게요. F 합성 이제 뒤에 있는 G와 F의 X를 써보면요. 우리 이 부분이 뭐였습니까? 2X 플러스 2죠. 여기를 괄호로 바꾼다고 하면 F의 2X 플러스 2가 되어서 2X 플러스 1. 따라서 우리 새롭게 나온 식이 뭐냐면 F의 2X 플러스 2는 2X 플러스 1이나 식을 쓸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F의 3값을 물어보죠. 즉 우리 F의 3이 뭔지를 구하고 싶어서 2x 플러스 2가 3이 되는 값을 찾아보면 2x는 1이어서 x는 2분의 1이에요. 즉 어떻게 해보자. 여기에 2분의 1을 대입해보자. 여기도 2분의 1을 대입하면 f의 3이 뭐가 됩니까? 여기 값은 2가 될 수 있죠. 따라서 우리 답은 2라고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합성의 연산이 어떤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데 그 교환법칙이 성립하도록 하는 A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거는 합성을 직접 해보면 돼요. 얘는 우리 여기에 fx를 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A fx 플러스 1은 A에 2x-5 플러스 1이 되어서 2ax 마이너스 5a 플러스 1로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순서를 바꿔서 fgx는 이제 여기다가 이제 gx를 넣는 거잖아요. 여기도 x에다가 gx. 그럼 우리 어떻게 써주냐? 2gx 마이너스 5가 되죠. 우리 gx가 ax 플러스 1이니까 2에 ax 플러스 1 마이너스 5가 되어서 2ax 플러스 2 마이너스 5는 2ax 마이너스 3. 그럼 우리 두 개 같다라고 했으니까 2ax 마이너스 5a 플러스 1은 2ax 마이너스 3. 이 같은 부분 제외하고 마이너스 5a는 마이너스 4가 되기 때문에 a는 5분의 4가 된다라고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이 문제를 보시면 f와 g를 합성한 거가 f와 g를 합성한 것이 g를 f랑 합성한 것과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0과 2에 대해서 같다고 했어요. 첫 번째, 이 식을 만족하는 게 x는 0일 때랑 x는 2일 때이기 때문에 0과 2를 대입해 볼게요. 그래서 x는 0을 대입해 보면 fg0이 g f의 0과 같다는 식을 세울 수 있는데 fg0은 우리 g에다가 0을 대입해 보면 g0은 0이에요. 그래서 얘는 f0이라고 쓸 수 있고 f0을 대입하면 2가 되죠. gf0을 구하기 위해서 f에다가 0을 대입하면 2죠. 그럼 우리는 얘는 g라고 쓸 수 있고 여기에 1을 대입하면 뭐가 됩니까? 2b 플러스 4가 되죠. 그래서 우리 2b 플러스 4라는 식을 통해서 2b 플러스 4가 1라는 식을 통해서 2b는 마이너스 2가 되어서 b는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x도 1을 넣어보면요. f의 g 2값과 g의 f의 2값을 비교해보면 f의 우리 b는 마이너스 1이죠. 얘는 x제곱 마이너스 x이기 때문에 우리 여기다가 2를 대입해보면 되죠. 그럼 2 대입하면 여기는 4 빼기 2니까 2가 되면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 여기는
F2가 되겠고, 우리 F2는 여기다 2를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2A 플러스 2가 됩니다. 자, 우리 GFE는 여기다가 2를 대입하면 G에 2A 플러스 2가 되겠고요. 그거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2A 마이너스 2A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2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 이 두 식이 같다는 걸 쓰면 2A 플러스 2의 제곱은 2A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2는 2A 플러스 2가 된다. 그래서 이항시켜보면 여기는 4A 제곱 플러스 8A 플러스 4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는 2A 플러스 2가 되죠. 여기가 넘어오면 더마 써보면요, 4A 제곱 플러스 8A 플러스 4 마이너스 얘가 넘으면 또 마이너스 2가 추가되니까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4는 0 사라지고, 나머지 써보면 4A 제곱 플러스 4A는 0이 되어서 우리 4A A 플러스 1은 0이 되죠. 따라서 우리 A가 될 수 있는 값은 0과 마이너스 1입니다. 문제에서 보시면 A는 0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여기서 찾을 수 있는 A 값은 뭐가 된다?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A 플러스 B, 저희가 찾은 A 값은 A는 마이너스 1이고 B는 아까 뭐였냐면 마이너스 1이었죠. 그래서 이 둘을 더한 A 플러스 B의 값은 마이너스 2가 된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2번. 이거 116페이지 42번 보시면 지합성립분랑 F학성제가 같아된다. 그래서 식을 써볼게요. FGX는 F의 GX에 대한 여기다 이제 GX를 넣는 거죠. GX 그러면 A GX 플러스 2가 되겠고, GX가 AX 플러스 B니까 AX 플러스 B 플러스 2라고 이렇게 쓸 수 있죠. G에 FX를 써보면 이제 여기다가 이제 FX를 넣는 거죠. 그러면 우리 A에 FX 플러스 B가 되고, fx는 ax 플러스 2니까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두 식이 같다고 나서 전개한 상태로 써보면 a제곱 x 플러스 ab 플러스 2는 a제곱 x 플러스 2a 플러스 b가 되겠죠. 이게 같은 걸 사라지면 ab 플러스 2는 2a 플러스 b라는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좀 헷갈리겠지만 얘를 넘겨보면 ab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b 플러스 2로 쓸 수 있는데, 얘를 a로 묶어서 b-2, 얘를 마이너스 묶으면 b-2는 0. 그래서 우리 여기 지금 보시면 공통된 인수가 있으니까 얘로 묶고 나머지 a랑 마이너스 1을 따로 묶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b-2에 a-1은 0이 되어서 우리 두 수를 곱했을 때 0이 된다는 얘기는 얘가 0이 되거나 얘가 0이 돼. 즉 b가 2가 되거나 또는 a가 a는 1이 되면 된다. 이거에 해당되는 답이 뭐냐면 답이 4번이라고 체크하면 되겠습니다.